지리산 인근 시천 삼장면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생년월일과 2, 3년 정도 다르게 표기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본즉 팔치산에 의해 지서와 면사무소가 화재로 소실되고 호적 정리를 다시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 누구의 공격이었는지 지리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알게 된 인물이 박종하였다. 그의 첫 등장은 구례의 간문천변 사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박종하의 고향은 간전면 논곡마을 출신이다. 백운산 아래에 있는 구례 간전면은 여순 사건 당시 제14연대 봉기군들의 주요 활동 지역이자 식량 조달 지역이었다. 유격대장 박종하가 이끄는 봉기군은 60명의 동네 사람들을 모집하고 구례 산동면 출신 정재수가 이끄는 40명, 100명을 모아 1948년 11월 12일 간문국민학교에 주둔한 제12연대 하사관 교육대를 습격하여 대원들을 생포 후 지리산으로 끌고 가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군산 12연대 진압군은 봉기군을 추격하여 11월 20일경 간전면 소재 산간마을을 포위 소개시켰다. 주민들은 간문국민학교에 끌고 가 구타, 고문하며 남로당 가입과 반군 협조 여부 등을 취조하여 학교 운동장 옆 간문천변에 집단 사살하였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희생자 37명을 확인했는데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약 9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간문천변 사건이라고 한다. 젊다, 손이 하얗다, 짐을 옮겼다, 덩치가 크다 등의 이유로 20-30명씩 사살되었으며 2년 동안 지속되었다. 박종하 부대는 남부군으로 소속되지만 별도의 지령을 받지 않는 개인 부대였다. 광양 서국국민학교에 공비토벌을 위해 주둔하고 있던 마산 15연대 본부를 기습 700명을 포로로 잡고 그들로 하여금 식량과 무기, 탄약을 백운산으로 옮기게 하고 모두 살려보냈다고도 하고 살려보낸 뒤 오사단은 풀려난 부대원들을 공산주의 사상이 주입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종하는 절대 숨거나 피하지 않는 전투 모습을 보였으나 합천 가회지서를 피격 후 총탄에 사망하게 되는데 여러 증언과 글을 통하여 모아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팔치산의 딸에 나오는 이옥자의 이야기이다. 1951년 8월 초순 남부군은 남부군 유격투쟁의 정점을 이루는 가회지서 습격투쟁을 시작했다. 상당수의 경찰이 전사했고 포로만도 100명이 넘는 포로가 북은 경남당 유격대의 지원까지 받아 700명이 넘는 유격대가 오랜만에 땀에 찌든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총기 500여 점, 실탄 30만 발을 노획했고 박격포탄은 전 대원이 여자들까지 1인당 2개씩을 짊어졌는데도 산더미처럼 남아 별 수 없이 폭파하고 후퇴했다. 오적 얼질 시작된 전투는 순식간에 끝나고 지서와 북은 마을을 점령한 채 해가 설핏하게 기울었다. 전투 현장에서 본부에 돌아와 있던 박종하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기 직전 이옥자와 숙소의 마루에 걸터 앉아 막내 동생 이야기를 꺼냈다. 같이 가겠다는 이옥자를 떼놓고 현장에 다녀오겠다며 황혼역해 박종하는 전투 현장으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 10시쯤 이진범이 이옥자를 데리고 마을을 가로질러 한참을 다름박질한 후 참모장이 부상이요 라고 말했다. 이진범은 마을이 끝나고 자잘한 소나무가 우거진 아트막한 동산에 갔고 그곳엔 차혜평, 임현태, 김응복 등 주요 간부들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가마니에 덮인 시체 한 구가 있었고 이옥자는 직접 확인했다. 미군복을 입고 이마가 총탄에 뚫려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박종하였다. 산에 숨어있던 패잔병이 유효 사격거리 밖에서 쏜 총에 유탄에 맞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소. 이옥자는 본부로 돌아와 수의를 지었다. 이옥자는 박종하를 매장하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박종하를 매장한 간부들 중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박종하가 어디 묻혔는지 알 수 없다. 다음날 아침부터 미군 비행기의 기총쏘사가 퍼부어지고 남부군은 황매산을 거쳐 입석마을까지 갔다. 입석은 산청은 멀지 않은 야지마을로 지리산이 하루 거리에 있었다. 남부군은 입석에서 8.15 기념식을 하고 사나흘 체류하다
8월 16일 입석 뒷산을 넘어 서쪽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행군하고 경호강을 건너 웅석봉 어느 골짜기에 도착한 남부군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노숙한다. 8월 17일 거림골과 중산리 입구에 있는 시천지서, 삼장지서, 그리고 덕산 외곽 경찰초소를 공격한다. 작전 지휘는 속리산에서 합류한 충북부대 출신의 문춘이 맡았다. 8월 18일 오후 김응복이 박격포 사격을 명령, 시천지서, 삼장지서, 덕산초소 점거하고 사흘 동안 경찰 지원군과 싸우며 보급품 확보 후 중산리 아래 곡점으로 후퇴하여 지리산으로 입산한다. 이후 이옥자는 이진범을 따라 뱀사골에서 이현상을 만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조선인민유격대 제4지대 인민여배당 포정 정치주임 하종구가 쓴 회고록 지리산에서는 박종화의 마지막 전투에 대한 기억이 이옥자와는 조금 다르다. 합천군 가회면 소재지의 지서방위는 매우 완고하지만 실탄 매장이 많다는 정보에서 박종화는 그 실탄을 우리가 확보하자고 하더니 아침 일찍 전투 배치를 하여 지서 공략 작전을 폈다. 그토록 완강한 적의 보루도 오후에는 떨어졌다. 작전을 지휘하던 박종화는 한복 모시옷을 입고 맥고 모자를 쓰고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지서 공략조를 지휘하는 모습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56명의 포로를 시켜 소장 중이 실탄을 보니 전부가 보총탄이고 그들을 시켜 짐을 지게 하여 탄을 운반시키고 대원들도 짊어지고 인근 주민까지 동원하여 운반하였다. 지리산으로 반입한 것은 20만 발이었다. 그때 비장한 실탄은 그 후 동계공세 때 기묘하게 썼다. 박종화 참모장은 전투 중 적의 유탄에 맞아 두상 관통으로 즉사했다. 본부 요원으로 있던 이옥자가 손수 지은 수의를 박종화의 시체에 입혀 매장했다. 위치는 지서에서 그다지 멀지는 아니지만 놈들에게 발견될까 염려하여 묘에 봉을 짓지 않고 평토장으로 매장하였기 때문에 지금 찾을 가망이 전혀 없다. 가회를 출발한 남부군은 그 많은 탄을 지고 산천군 신안면 골짜기를 경유하여 경호강을 건너 단성면으로 건너 지리산 달뜨기로 들어갔다. 가회 전투에서 잡은 포로 60명을 산천군 단성면 입석부라까지 와서 3일 동안을 같이 지냈다. 산천군 삼장면 홍계리에서 8.15 기념 행사가 끝난 후 방면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지시한 지점의 부락까지 호송해서 방면했다. 산천군 단성면 입석부락에서 휴식하고 적의 겨점인 덕산, 삼장지서를 문춘 작전 참모의 작전 지휘하에 공격 점령한다. 시천, 삼장 공격에 대한 남부군 총사령부의 발표에는 적 사살포로 286명, 노획한 전리품, 직사포 1몬, 박격포 5몬, 중기 7몬, 보총 73정, 포탄 30발, 실탄 2만 5천 발, 적시설 소각 16개소, 우리의 피해, 전사 6명, 부상 22명이라고 하였다. 정운창의 박종화에 대한 회고록은 다음과 같다. 동륙지대였던 제4지대 사령관은 이현상이고 참모장은 박종화다. 정운창 선생에 따르면 승승장구하던 남부군은 박종화 참모장이 가회지서를 습격하다 사망한 이후 변변한 승리를 하지 못한다. 박종화 참모장은 일제하에 국민학교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고 퇴학을 당한 뒤 일본으로 가 야쿠자 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법을 배운다. 당시 일본은 항공 가미카제 외에 어뢰 카미카제도 모집했는데 어뢰 카미카제로 뽑혀 휴년을 받던 중 수료 전날 시내에서 현병을 때려 죽이고 국내로 잠입해 입산했다. 해방 후 하산한 박종화는 좌익이 되어 남부군의 참모장이 되었으며 박종화 참모장이 인솔하면 아파 누워있던 팔치산들도 자원했다고 한다. 싸움에 나가면 항상 이겼고 병사들은 옷이든 신이든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이다. 박종화는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마을에만 들어가면 여자들이 따라 나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가회에서 가회지서를 공격할 때 총알이 빗발쳐도 꿋꿋이 서 있어 다녀 평소 하던 대로 항상 그래도 안 죽었으니까 안 죽을 줄 알았겠지. 죽을라고 그랬나 봐요. 고향 같이 가자고 한 거 그건 안 잊혀요. 하종구의 박종화에 대한 회고는 다음과 같다. 내 기억으로는 이현상 동지가 무장투쟁 기간 동안에 가장 신복한 군사간부는 김지회 동지와 박종화 동지였다고 믿는다. 김지회 동지는 전사할 때까지의 시일이 1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이야 어찌 없으랴마는 시간적으로나 작전 형태 또는 조국에 이바지하는 지휘 능력 면에서 단연코 박종화가 월등했다고 나는 단언한다.
김지회 동지는 짧은 시일이나마 정식으로 군사교련을 받은 연후의 팔치산 지휘관이었지만 박종화는 A방 5일제 패망 후 미제 침략 초기에 그들의 비인간적 태도에 포갑을 맞받아쳤던 야산대 지휘자로서 전남 백운산 일대를 휘젓고 달리며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던 홍안의 작전가로서 또한 지휘자로서 이현상 동지의 발탁을 받았던 것이다. 내가 박종화 동지를 상면한 것은 1950년 10월 30일 경남 거창에서 고령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만났던 것이다. 훤질하게 큰 키에 얼굴은 미남이었고 항상 웃는 모습이 퍽 강하게 새겨지던 이상이었다. 낙동강 도하작전 시부터 동행이었는데 대구 후방으로 들어가서 양키 잡으러 갈 때마다 마치 스포츠 경기 가는 선수들의 출발처럼 만면의 웃음으로 매개 작전에는 자신감을 풍기던 군사간부. 대구 주변에서의 그 많은 기습전에서 거두었던 전투 성과가 만일 언론에서 그 사실대로 보도되었더라면 영웅 칭호보다도 국내 여론이 들끓 듯 했으리라고 나는 서슴지 않는다. 대구를 버리고 북상 후퇴 시 사기가 위축되어서 태백산맥을 타는 인민군대와 각 기관원들을 모두 포섭하여 인솔하고 후퇴하던 그 수완과 다시 내려오면서의 하루 평균 2회의 작전을 항상 승리로 이끌었고 충북 청주의 도청 소재지를 40명의 대원을 지휘하여 본때 있게 해방시키고 140여 명의 형무소 수감자를 석방시킨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시원한 작전 성공이었다. 박종화 참모장의 작전 수법은 적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습전으로 승부를 내며 기습 시간은 5분이 표준이고 많으면 10분이다. 작전 대상지에 가서 적정이 변동되어 티끌만치라도 성공률이 흐려지면 깨끗이 작전을 포기하고 우리 대우를 무사히 돌려오는 전형적인 유격전 지휘자였다. 박종화 동지가 51년 8월 10일 가회지서 투쟁에서 전사를 하지 않고 남부군이 지리산으로 들어왔더라면 우리가 결코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으로 달려온 4만 명의 적 세력을 더 많은 타격을 주어 박종화의 지위를 더 높였을 것이다. 그토록 강한 책임감과 적과의 전투 시의 두뇌 회전은 도저히 평범한 간부들로서는 어림도 없는 우리 남부군의 보배였던 박종화. 나는 그를 아무리 칭찬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조국의 군사 간부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먼저 간 박종화 동지의 명복을 다시금 빈다. 이현상. 이현상은 그의 부고를 듣고 말없는 침묵이 하루 종일 계속되더니 김지회의 전사 때와 같았다고 한다. 아까운 동물을 잃었소. 나만 유격전의 영웅인데. 합천군에서는 2016년 8월 10일 가회전투 전적비를 세운다.